인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수차례의 산업혁명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은 수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기업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즈니스 글로벌 뉴노멀 트렌드, 바로 ESG입니다. 2022년 전 세계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ESG 경영에서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가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이라는 의미로 자원의 미래 유지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ESG 경영 실천에는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가치를 키워가는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공경영 키워드 ESG 코리아의 박희준입니다. 2022년 기업들의 혁신 성장에서 ESG 경영의 가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ESG 경영 실천을 위해서 기업들은 나눔의 가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더 멀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함께의 가치를 만들어가야 할 겁니다. 오늘 ESG 코리아에서는 행복한 상생과 동행을 통해 동반 성장을 꿈꾸며 이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ESG를 펼치고 있는 글로벌 식품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고객들의 가치 소비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가치 또한 상승시키기 위한 ESG 경영 실천으로 대한민국 식품업계가 분주합니다. 이런 식품업계의 움직임 속에서 오늘 ESG 코리아에서 만나볼 기업은 1945년 처음 설립돼 77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 S그룹입니다. 이 회사는 프랜차이즈 ESG 경영이라는 비전을 갖고 각 분야의 주요 과제를 설정하여 ESG 경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함께 행복한 ESG 경영 현장. 먼저 만나볼 분야는 바로 환경입니다. 식품 제조부터 다양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 회사는 그룹의 계열사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원재료 수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 회사의 한 계열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법으로 재배된 커피에만 허가해주는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인증을 받은 원두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사용량을 늘려갈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원재료와 친환경 국제 인증을 받은 팜오일 사용 등 다방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린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S그룹은 1970년대부터 식품 포장 전문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환경 친화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쇄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선명한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우리 몸에 상당히 좋지 않은 유독한 인쇄 물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품을 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부터 한 3년간 연구를 통해서 그런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즉 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소비자 건강에도 안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에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고객과 근로자 모두에게 안전한 제품 생산을 위해 포장재에 환경 친화적인 수용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소프트한 필름에도 인쇄가 가능하면서 실제 그 잉크가 한 40% 이상 적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성이 매우 뛰어난 제품으로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인쇄 기술 개발과 함께 녹색 기업이 되기 위한 이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열수를 활용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기배출 시설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녹색 기술을 통한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들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일반 포장재의 생산 단계에서 버려지는 잔여 필름을 활용한 포장재는 물론 비늘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오는 포장재, 그리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 페트 소재까지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용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녹색 전문 기업 인증은 물론 다양한 특허 획득과 대회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소비자가 사용하고 남은 포장재를 다시 재생해서 다시 쓰는 작업, 이런 작업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요. 매장에서 소비자가 쓸 때도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ESG 경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 포장재들은 프랜차이즈 ESG 경영을 펼치고 있는 이 회사의 계열사들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복구 숲 캠페인 등 탄소 흡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제품 개발에도 노력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최근 글로벌 식품 트렌드에 맞춰 식물성 달걀과 대체육 등 지속 가능한 푸드테크 원료들에도 주목하고 그를 활용한 다채로운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고객분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식물성 계란을 이용한 메뉴를 많이 찾으시고요. 또한 이제 모르고 방문하셨던 고객분들께서도 드셔보시고 계란과 다르지 않은 식감과 맛에 많이 놀라시고 반응이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다. 최근 건강, 환경, 동물 복지 등 사회 환경 부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한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 이와 함께 관련 푸드 테크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식품은 항상 대체되어 왔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호성, 건강, 더 나아가서 이런 사회적 그런 ESG까지. 그 중에서도 이러한 그 대체육이나 대체유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출하는 그런 탄소, 그다음 메탄가스가 기후 변화에 적어도 12%에서 18%까지 차지한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글로벌 식품업계의 흐름에 발맞춰 이 회사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물성 달걀을 사용한 다양한 메뉴와 제품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식물성 달걀의 경우 일반 달걀 대비 물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고 토지 이용량을 86%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기여하는 기업이 굉장히 주목받을 거고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이런 대체육을 포함한 이런 식품 기술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앞으로 중요한 식품 기업의 역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ESG 코리아의 최민지입니다. 이번에는 S그룹의 함께 행복한 ESG 경영 현장 소셜, 사회 부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매장에 직접 나와 있는데요. 과연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매장에 나오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데 특별히 이 딸기, 제철이라서 그런지 딸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매장에서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은 논산의 청년 농부들이 키운 딸기 신품종인 비타베리를 제품화한 것인데요. 청년 농부를 육성하고 또 딸기 신품종을 홍보함으로써 농가는 물론 기업도 같이 상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매니저님, 제가 사실 이 매장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거든요. 케이크 제품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비타베리를 직접 농민들에게 받아와서 이렇게 제품 생산을 하고 하니까 고객님들이 신뢰할 수 있고 좀 더 판매율이 오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가와 함께 연계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저는요, 또 다른 ESG 경영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장애인 친구들이 이제 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하거나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따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둘러보니까 직원분들이 굉장히 또 분주하시기도 한데 네. 능숙하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레시피 같은 거 다 외우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 손님께 서비스, 물건 채우고 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편한 환경을 조성해서 고객들을 만나게 하는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네. 예, 스트레스도 풀고요. 다 이제 저번에 말했던 거요? 예. 예. 장애인 친구들의 이제 일자리가 요새 없어서 지금 안 좋잖아요. 좀 장애인 친구들 여기 열심히 배워서 여기 입사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향긋하고 따뜻한 커피만큼이나 마음 따스해지는 현장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튜디오로 가서 S그룹의 ESG 경영 참여 노하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장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계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S그룹의 ESG 주역들이십니다.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S그룹에서 사회공헌 업무를 13년째 하고 있는 고현주라고 합니다. 홍보 업무를 14년간 하고 있고요. S그룹에 입사한 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농가 상생을 비롯한 ESG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 소개를 들어보니까 S그룹에서는 ESG 좌청용 우백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너무 제가 다 했나요? 오늘 저기 매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매장에 직접 다녀왔는데 이 딸기 케이크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런 지역 상생 제품들을 기획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원래 이제 농가들과 상생을 해서 협약을 맺고 이제 제품들을 출시해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굉장히 이제 농가에서 어려움들이 커지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좀 찾아서 특정 지역의 농산물을 좀 부각하는 제품들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기로 만든 케이크, 뭐 유사한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런 농가와 그런 관계를 맺고 딸기를 공급받아서 만드는 제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차별성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집중했던 것은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그 산지로 가서 취재를 해서 그 농가의 어려움들을 듣고 그 부분들을 이제 연구소와 마케팅과 그리고 유관된 다양한 부서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협약을 맺었던 시군 관계자들한테도 농민들이 이제 고마움을 표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었습니다. 네,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것이 찐 ESG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현주 차장님은 어떠세요? 어떤 순간에 가장 보람을 느끼셨나요? 사회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친구들이 우리 회사를 만나서 바리스타 기술을 배우고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만의 카페를 만들겠다. 또 일을 하면서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 출품작으로 매장에서 이제 메뉴가 출시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행복하는 걸 느끼고 또 그거를 지원한 거에 저희 참여했던 뭐 바리스타, 연구원, 안전센터 직원분들도 같이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SG 경영 실천 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 네, 저희가 식품 기업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매장에까지 모든 이제 품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이게 2005년부터 전담 부서를 조직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이전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용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비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어떤 기업의 전략, 투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나에게 ESG란 무엇인가요? 밥줄? 일단은 밥줄이고요. 네, 밥줄이고 제 생각에 ESG는 필요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ESG라는 개념을 저희가 알고 77년 전부터 했던 건 아니거든요. 이 사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77년간 계속했고 그 세월이 쌓이면서 결국은 이제 ESG라는 개념을 만난 거라서 필요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게 ESG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지구를 위해서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들이 지금 올해 5살인데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S그룹의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ESG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거버넌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S그룹의 김범성 ESG 추진단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SG 추진단을 맡고 있는 김범성 부사장입니다. 앞선 영상은 물론이고요.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다양한 ESG 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히 프랜차이즈 ESG 경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ESG 경영은 올해 초에 저희 그룹 회장님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개념입니다. 프랜차이즈 ESG 개념은 저희 그룹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 이렇게 두 개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ESG 경영을 본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6,500개에 달하는 가맹점이 함께하고 협력한다면 굉장히 큰 확장성을 띠게 되고 또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본사와 가맹점이 긴밀히 상호작용을 통해서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게 저희 ESG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ESG 성과를 극대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 같은데요. 프랜차이즈 ESG 경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잘해오던 거 여기서 더 나가서 남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까지 주요 계열사에만 구성되어 있던 ESG 사무국을 올해부터 전 계열사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활동, 농가 상생 모델의 확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라는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서 동종업계에 프랜차이즈 ESG 경영 표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룹의 ESG 경영 비전 또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프랜차이즈 선도 기업으로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ESG 방향을 제시하고요.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으로 우리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S그룹의 가치 있는 상생을 이어가는 모습 함께 응원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SG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주목하는 고객들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친 끊임없는 관심과 동참이 필요할 겁니다.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ESG 코리아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